9시 43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폭을 더욱더 키웁니다. 지금 거래소가 한 2%에 육박하는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정도 오릅니다. 특히나 또 눈에 띄는 점이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로 오늘 장중 내내 좀 마무리 질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이 열정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시장 분위기 짚어봐야 되겠죠. 작전 타임에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 좀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오늘 작전명은 현금으로 잡아봤습니다. 현금. 그동안 많이 만들어 놓은 현금을 이제 쓰자는 건지 혹은 지금도 현금을 만들어야 될 때인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오늘 현금으로 잡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설날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을 뭘 드리냐 그러면 항상 현금이 그쵸. 최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등시마다 현금을 가지고 찬스를 기다리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현금으로 잡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포인트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도 나왔고요. 중국의 4천억 위안입니다. 얼마 전에 유동성 풀린 얘기 해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저점 예측 불가입니다. 첫 번째로 수급 포인트, 외국인 체크해 주시는 거죠? 네. 34거래일 연속 순매도더라고요. 어제까지. 네. 지금도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전환 다시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다행인데요. 이게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 원 정도를 12월 달부터 순매도한 걸로 보여지는데 누적 매매 현황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도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월 1일부터 지금 1월 21일까지 보면 거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한 6조 가까이를 순매도를 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4,15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기관들은 3조 5천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한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한 2천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패턴이 반복돼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코스피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외국인 수급 동향, 그러면은 이렇게 외국인의 포지션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간다고 보시는 거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1203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마 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순매수 전환은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집계하는 데 있어서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뭐 34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런 내용은 지난 6일에 있었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시간의 거래 블록딜 물량은 함께 집계가 되면서 아마 6월 1일 날만 매수로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시간의 거래 부분 제외하고 저희가 34거래일로 카운트를 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중국 쪽에서의 이 4천억 위안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네, 4천억 위안을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다 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따져보면 지급 준비율로 따지면 0.4%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동안에 248조 원이니까 1조 3천억 위안 정도를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도의 공급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중국 증시를 보면 3천선 회복을 실패했거든요. 그쵸.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말 시장이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방심할 때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백약이 무효한가 봐요. 이 정도 좀 돈을 풀겠다 하면 오를 법도 한데 오히려 크게 밀렸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보면 시장의 지금 실물 경기 쪽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우리도 왜 보면 항생제를 쓰면은 어느 정도 강력한 게 아니면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도 지금 보면은 뭐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홍콩 달러 방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점 예측 불가 좀 두려운 키워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들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게 네. 언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작년 9월 위기설이 왔을 때 그 당시 저점들을 대부분 다 깨고 그쵸, 내려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글로벌 공포 지수를 보면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국 증시를 보면 지난해 연말과 현재 변동성 지수를 보면 상당히 단기간에 급상승한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 모든 게 중국이 경착륙하느냐 아니냐라는 공포감 때문에 비롯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의 그 지금 한국가 성장률 추이를 보면 작년에 7%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6.9% 기록을 했었고요. 우리는 지금 3%대 목표치를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2.6%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다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그 S&P 500 그 지수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 제가 저기 원으로 표시한 작년도 9월, 8월 때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물론 오늘은 좀 반등을 반등이 했습니다만 나오긴 그 했지만. 반등은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거에 비하면 선방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1800선을 아직 깨지 않고 오늘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네. 우리 선방도 결국은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의 요인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국제유가의 반등 그리고 22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렇게 두 가지일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 유가가 네.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29불 정도는 올라왔지만 과연 35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보면 단기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유가에 반응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상승이. 그다음에 22의 그 양적 완화, 그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것들이 같은 것들. 그것도 만약에 발표가 됐으면 유럽 증시 마감이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약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 반등, 낙폭 과대에 따른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면 경기 민감주들 돌아가면서 지금 쭉 맞아요. 반등이 바닥권에 나오잖아요. 있었던. 예, 그래서 네. 이런 반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럼 일시적인 반등으로 판단해 주시는 건데요. 네. 그럼 전략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무주식 상팔자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네, 많이 네. 봤어요. 근데 오늘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낙폭과대 순환매 쪽이 돌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찬스를 보고 네. 이때다 싶으면 들어갔다 짧게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 있으면 지금 짧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셨잖아요. 네. 이 가능한 섹터로는 어느 쪽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춘절이 다가왔으니까 그쵸, 한 3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화장품이나 네.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나 또 뭐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들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뭐 종가 매수로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감독의 황윤석 전문가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사실은 좀 양시장이 1%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긴 하지만 일시적인 흐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등시 매도 전략,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흥부는 금물이고 반등시에 매도하시면서 서서히 현금을 챙겨서 기회를 노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강한 테마주에 접근하시는 건 가능한데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춘절 관련된 모멘텀주, 여기에 콘텐츠주들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 30분 동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좀 바뀌어 있는데요. 잘 기회로 활용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